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체중과 건강 관리할 때 식사 조절은 필수적이죠. 적게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소식을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두 분 때문에 또 금요일이 온 게 참 즐겁게 느껴지는데. 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이게 네. 참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싶습니다. 네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소식이 노화를 늦춘다 이런 연구 결과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네. 그 미국의 페닝턴 생의학 연구소의 연구팀이 건강한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한 그룹은 평소에 식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15%의 열량을 줄여서 먹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열량을 줄인 그룹에서 대사가 좀 느려지면서 체중도 9kg 감소했고 오.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네. 우리 몸속에 이제 그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노화 네. 진행이 느려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노화를 늦춘다. 사실은 뭐 우리가 동물 실험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실험실 연구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제 최근에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9kg이나 몸무게 감소했다고 하니까 해야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연구팀들이 2년 동안 옆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관찰을 했으니까 가능하지. 그냥 적게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네. 밥그릇도 집에서 주는 밥그릇이랑 제가 퍼먹는 밥그릇은 밥그릇이 다르잖아요. 네. 나는 국그릇에 밥 푸는데 우리 엄마가 계속 국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렇게 나는 나름 소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기준에 맞추면 안 맞춰서 되는 하는 거예요. 거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쉽지 네. 않은 게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비만 연구에서도 네. 자, 저쪽은 정상적으로 먹게 하고 이쪽은 뭐 30%를 적게 먹겠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네. 우리 연구자들은 그 연구가 객관성을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칼로리를 맞춰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도 거기에 이제 끼게 되고 그렇죠. 관리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시키는 대로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참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일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평소 칼로리보다 500칼로리를 낮추니까 살이 빠지더라. 연구 결과는 만들 수 있으나 네. 그럼 일반인들에게 실천을 할 때는 또 500칼로리를 다른... 적게 먹으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물론 이제 소식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맞지만 된다. 예. 실천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수마을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수 비결로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요. 네. 전국 100세 장수초는 충북 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괴산의 고령자는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경북 문경시가 3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수 비결은 소식과 같은 절제된 식생활 습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제된 식습관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소식하면 장수한다라는 거는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밝혀진 팩트거든요. 네, 네, 네. 초파리나 이제 실험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뭐 일관되게 적게 먹이면 장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사람을 대상으로는 그런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이제 원숭이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9년에 이제 위스콘신 대에서
원숭이를 25년 동안 네. 이제 한쪽 그룹은 적게 먹게 하고 또 한쪽 그룹은 그냥 평상시대로 먹게 했더니 네. 적게 먹은 그룹이 오래 살더라라는 보고를 해서 사람도 소식하면 장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3년 후에 그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똑같이 그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소식을 시켰더니 암이나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은 줄었으나 네. 그러니까 수명에는 영향이 없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해서 네. 아직도 적게 먹는 게 오래 사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 그 두 논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뭘 먹였느냐, 어떻게 먹였느냐 이런 게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적게 먹으면 장수한다 안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많이 먹는 건 어쨌든 좋지 과식, 않다. 네. 과식은 네. 피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 실제로 그 연구 결과인데 네. 칼로리를 이건 뭐 동물 실험입니다. 네. 40%를 줄여서 적게 먹게 했더니 그 저지방식과 소식을 병행했을 때 네. 염증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뇌 노화가 늦춰진다라는 이제 사실을 확인했는데 네. 결국 저지방식보다는 핵심이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을 적게 먹고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적게 먹는 것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 보니까 그냥 혼자서 자율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또 예, 누군가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감시하에 이렇게 한 숟가락 엄마의 먹겠습니다. 감시하에. 네네. 1774님이 소식하면 다이어트에 좋긴 좋습니다. 98kg였는데 하루 3끼 먹던 양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80kg 되셨대요. 어. 근데 더 이상 빠지지는 않네요. 이렇게 네. 남겨주시겠는데 처음에는 힘든데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셨다고 직접 또 이렇게 네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지출도 아끼려고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한없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적게 먹으면 그 적게 먹은 만큼 처음에는 체중이 줄지만 네. 우리 몸이 소비 에너지도 같이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했던 연구 자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진대사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상대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도 좀 덜하니까 네, 그래서 그 노화를 늦춘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적게 먹는다고 한없이 빠지지는 않고 거기서 일정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체중이 자기의 건강 체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빼고 싶으면 활동량을 늘리고 이제 운동량을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지금 지금 청취자분께서는 많이 줄인 상태인데 네, 18kg 그러니까요. 줄이셨잖아요. 그리고 음식 드시는 것도 좀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세 끼 줄였었던 것 중에서 또 줄인다고 해서 더 빠지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지나친 절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만 드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네. 전체 무조건 섭취량을 반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 칼로리 얘기도 하지만 영양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영양가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으로 드시고 네. 상대적으로 영양가 밀도가 낮은 음식. 이게 대표적인 게 정제 가공식품이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은 빠져 있으면서 그냥 그 열량만 있는 그런 음식들은 살만 찌게 하지 건강에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데 채소나 뭐 통곡류나 과일이나 이런 이렇게 그 영양가 밀도가 높은 음식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음식들로 소식을 하게 되면 네. 예, 상대적으로 영양가를 꽉 채우면서 살도 안 찌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피자 한 판 먹었는데 반만 반만 먹어요. 먹어. 예, 그렇죠. 야 라면 2그릇 먹었는데 저 한 하나 그릇으로 먹었- 줄였어요. 네.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그러네요. 말씀이신 네. 건데요. 네. 저 그러면 소식을 이제 어릴 때는 성장기, 뭐 청소년기에도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죠. 예, 근데 그 소식을 시작하면 좋은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그 앞서 제가 이제 그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연구 결과가 상반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두 연구를 종합해서 다시 또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소식하면 확실히 오래 살더라. 그 두 연구에서 공통점은. 근데 어린 애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성장기 청소년에 속하는데 그 원숭이 연구에서도 어린 아이에게도 소식을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한테 유추해 보면 역시 성장기에서는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다 큰 어른들은 네. 더 이상 안 크니까 많이 먹어도 키로 안 가기 때문에. 옆으로 가게. 그러니까 조금 소식을 하는 네, 게 그래서 좋다. 저는 일단은 중년 이후부터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청장년층에는 그래도 활동량이 많으니까 자기 활동량에 맞게 먹게 되는데 네. 중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속에 뭐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사량도 같이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40, 네네. 50대쯤부터는 아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식을 하려고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좀 들어가는 것 좀 줄여야지. 적게 먹는다고 오래 살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일단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강이 걱정이 안 돼서. 좋아지겠죠. 네네, 네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걱정이 돼서 소식을 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에 밥을 한 공기를 먹던 사람이 네. 소식한다고 갑자기 줄이면 배가 막 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이해가 가거든요.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요것만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다라는 것이 이제 위장관이 비어도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나오고 혈당이 떨어지거나 뇌에 이제 포만감 중추, 식욕 중추가 있는데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되면 배고픈 신호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배고픈 신호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적게 먹어야 장수한다니까 나는 참아야지 적게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네.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신호에 따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몸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천천히 먹는 거죠.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꼭꼭 씹어서 많이 씹어서 삼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식사 속도가 늦을수록 한 번에 먹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한 15분이면 뭐 마시는 다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 드시고 30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네. 점심 아니, 시간이. 정말 경험이 있는데 그 프랑스에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이제 학회를 갈 때 해외 학회를 갈 때 프랑스에 우리나라 의사들 20명이 이제 같이 이제 학회를 가가지고 네. 점심 식사를 이제 프랑스 식당에서 했거든요. 네.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가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코스대로 오는 게.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한식이 생각이 나서 이 근처에 한식집 없으니까 이때요. 그래서 차로 대절해가지고 20명이 갔거든요. 네. 일단 차 안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먼저. 그래서 내려가자, 그러니까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음식들이 준비돼 있고 정확히 15분 딱 지나니까 모두 식사 완료하고 차에 탑승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사람 정말 빨리 먹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적어도 15분 이상 지나야 뇌에 이제 음식이 좀 이제 포만감 있게 들어온다는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15분 내에 끝내버리면 네. 뇌에 포만감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기 이미 전에. 과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많이 드셨어요 네. 이미. 좀 말씀도 하시고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 맞아, 이러셔야 맞아, 되는데 맞아. 막 기다려 왜 빨리 안 오지? 왜 빨리 안 오지? 왜 이렇게 늦어? 나와야 되지. 막. 한번 부르잖아요. 저희 주문했는데요. 네, 국밥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국물에 말아 먹는 게 얼마나 빨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말아서 후루룩. 네. 네. 맞아. 교수님 책 보면 국밥보단 덮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추천이. 그러면 소식을 한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건강에 좋다. 식사 양을 어느 정도나 줄여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칼로리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평소 먹던 양의 15%에서 한 30% 정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다면 네. 3끼 중에 한 끼를 끼는 빼면은 안 30%를 이제 줄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끼를 아예 안 먹는 방법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양을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2끼를 3끼에 나눠서 먹겠다라는 느낌으로 먹으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자주 강조한 그 간헐적 단식. 아, 네.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가끔씩 굶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고픈 거를 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칫 너무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과식을 피하고 네. 내 몸의 신호에 맞춰서 천천히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수저 내려놓고 음. 이런 정도로 먹다가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예 뭐 두 끼나 세 끼를 굶어보는 거죠. 아, 하루 종일 네. 먹는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니요 처음엔 굉장히 아, 어려운데 네네. 이게 익숙해지면 네. 할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저는 한 번씩?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아, 네네. 오히려 매 끼니 적게 먹는 것보다는 네네. 훨씬 더 실천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음.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방이라는 조직은 네.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둔 창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하루 삼시세끼도 모자라서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하니까 네. 이 지방 조직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지방을 끄집어 쓸 텐데 네. 항상 쉴 많이 수 없이 들어오잖아요. 차 있으니까. 네. 진짜 예전에 장염인가 걸려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못 먹었었던 네. 날이 있는데 한 4일째 되니까 속이 변화. 아, 근데 맞아. 별로 허기도 안 지니까 아. 평소에 엄청 많이 많이 부어댔다는 먹었던 거예요. 네,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식탐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배가 계속 고프네요. 계속 고파요. 근데 빵 이제- 같은 것도 먹고 맞아, 싶고 맞아, 맞아, 국수 맞아. 먹고 싶고. 네. 맞아, 맞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배는 정말 꼬르륵 소리 나고 배가 고픈데요. 그러면 고픈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고픈 네. 거고. 진짜 배가 고픈 사람들은 진짜 저 뒤에 무밭에 가가지고 무를 뽑아서 흙만 털어서 아작아작 씹을 정도로 그게 진짜 배가 고픈 거죠.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허전하면서 어저께 먹었던 티라미슈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좀 공허한 상태에서 이거를 뭔가 먹을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일종의 네. 습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지 네. 진짜 내 몸에서 배가 고픈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 보니까 배고프다고 일단 느낌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물 마셔봐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던데.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이 마른 느낌이 배고픈 느낌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요. 갈증이. 네, 그러니까 내가 허기가 지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몸에서 원하는 거는 물이지 물인데. 음식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그 허기가 가셔요. 김원일 님이요. 지금 교수님이 간헐적 단식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간헐적으로 굶은 다음은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바로 질문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이제 하루를 이제 굶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게 하면 평소 먹는 양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를 100으로 얘기하면 한 120에서 125% 정도를 먹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먹어도 하루를 온전히 굶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은 사실은 적게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굶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틀치를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식사 습관을 천천히 먹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네네. 어제 굶었는데 오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꿔야 돼 오늘.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식사할 때 보니까 왜 진짜 예전 다이어트 한창 하는 애들은 식판도 바꾸고요. 그 중요해요. 네. 작게 맞아, 공기도 작은 작은 걸로 네. 바꾸고. 그리고 밥 퍼먹을 때도 왜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조그만 맛보기 숟가락 같은 네네. 거 주잖아요. 그걸로 먹어요? 그런 걸로 먹더라고요. 중요해요. 그것도. 실제로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먹느냐를 좌우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앞에 주어진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죄 된다. 맞아. 네. 이게- 나중에 그거 다 먹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나중에 먹게 되거든요. 저승 가서 비벼 네. 먹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식판을 작게 하면 실제로 덜 먹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공기를 줄여야 되겠네요. 네,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저도 이제 반찬 담는 그릇에다가 밥을 덜어 먹거든요. 네. 그럼 밥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아쉬워서 한 번 더 퍼먹잖아요. 네. 그럼 왠지 2공기를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밥 한 공기엔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그렇구나.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뭐 엄마가 깨작깨작 먹지 마 이러는데 그렇게 먹으면 좋죠. 그럼 아무래도 조금 먹 적게 먹게. 한 번에 입에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국물을 안 먹게 되는 것도 예. 긍정적인 효과고. 네. 이 식단 구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식사량은 줄였는데 아까 전에 신성원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피자나 이걸만으로 줄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양가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소식을 실천했어. 그리고 밥도 반 공기로 줄여서 했는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피자 한 피자를 판 먹었어. 어쩔 수 이러면은 없이 그 먹었어. 소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식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밥량을 줄이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는 밥이 끝나면 식사가 끝나거든요. 밥 다 먹으면 그냥 내려놓잖아요. 반찬은 남아 있어도. 쌀밥. 네, 쌀밥. 아. 그래서 반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물론 밥을 줄이는 거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반찬을 고루고루 해서 좀 심심하게 만들어서 반찬을 그러니까 더 밥은 적게 반찬은 많이. 그래서 주로 이제 채소류나 단백질 반찬이 그 식단에 들어가 있으면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주로 먹으면서 밥도 함께 먹되 밥은 평상시에 먹던 것의 한 3분의 2 정도만. 네. 교수님 이건 어때요? 좀 밥량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좀 식탐이 많아서 먹기 전에 물 크게 한 잔 이렇게 먹고 물을 밥을 많이 먹으면, 드시고 예, 물배 좀 차면 실제 그 다이어트 방법 중에 예.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미리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 식사량이 줍니다. 그 건강에 괜찮아요? 위산이 뭐 맞아. 좀 그런- 옅어진다. 같은 데서 들었나 보다. 저희 아는 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학생들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뭐 위산이 희석이 되고 소화액이 희석이 네, 되기 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저히 그건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에 물을 마시지 않고 좀 이렇게 건조하게 드시고 나서 나중에 물을 드시는 분이 속이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그 이탈리안 식당 가면은 계속 물을 옆에서 채워줘요. 채워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음식 문화가 보면 국과 찌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네.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안 좋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네, 차이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 전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 식사 중에도 물을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네. 소화도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저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한데 괜찮은 거죠. 네. 저는 국이 없으면 또 밥을 못 먹는데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저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이가 네, 있다. 개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복 시간을 최대 어느 정도나 갖는 게 좋냐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삼시세끼 조금씩 먹고 네. 뭐 12시간이 좋다 뭐 이런. 네네. 그러니까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이제 2년 전에 네. 나왔었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 그 공복 시간만 제대로 지켜주면 그 공복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은 언제든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 공복이면 예를 들어서 저녁을 7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어야 이제 12시간 공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내가 해서 살을 좀 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12시간 공복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2시간 조금 더 늘려서 14시간 공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 먹던 식사량의 20%가 줄어듭니다. 이건 연구 결과인데 공복 시간을 2시간 더 늘렸을 뿐인데 네, 전체적인 네. 섭취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14시간 공복이니까 저녁을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는 거잖아요. 걸로. 네. 그래서 뭐 6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공복을 유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을까요? 만약에 굉장히 서운하네요, 교수님. 만약에 저녁 식사가 좀 늦어서 8시에 끝났다? 그럼 네. 그 다음날 이제 10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체중이 늘진 않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보내주셨던 청취자분 있잖아요. 네. 그 몸무게 많이 줄이시고 지금 삼시세끼 줄이셨던 이분도 그럼 좀 조정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이미 조금 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50%가 12시간 공복을 못 지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데다가 네. 깨 또- 있으면 뭘 먹게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또 아침 식사를 해야 건강에 좋다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녁 늦게 밤 10시까지 먹고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대. 그리고 아침 8시에 8시에 먹으면 또 12시간 드시면? 공복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아침 식사의 경우는 성장기 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네. 뇌 건강에도 좋고 네.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데 다 큰 어른들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느냐보다는 12시간 공복을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대. 야,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네.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이 네.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네, 대구의원 감사합니다. 남정민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